삶에서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나요? 왜 그 대화 후에 그렇게 공허한 기분이 들었을까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칼 융에 따르면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는 사람들은 당신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대놓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훔쳐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러한 세 가지 징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관계는 끝나지도 않았고 계속되지도 않는 어중간한 상태입니다. 무시할 때는 편안하지만 의식하게 되면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휴대폰을 끄고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게 됩니다. 피곤하지만 잠은 오지 않습니다. 공허하지만 배고픔은 아닙니다. 마치 무언가가 빠져나간 듯 서서히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가 사라진 듯한 느낌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면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너무나 조용히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상처 주는 관계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당신을 갉아먹는 관계가 위험합니다. 내면에서 당신을 갉아먹는 관계는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칼 융에 따르면 가장 강력한 단서는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에 있습니다.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낸 후 마음이 가벼워지는지 아니면 여전히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시간을 갖고 답을 생각해 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융은 수년간 사람들의 내면 세계를 관찰하며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건강한 관계라면 당신이 관계에서 받는 에너지와 당신이 주는 에너지가 균형을 이룹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균형입니다. 이 균형이 깨졌을 때 비로소 그 존재를 깨닫게 됩니다. 그 균형이 무너지면 관계는 더 이상 유대감이 아닙니다. 미묘하고 조용한 짐으로 변모합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 더 무거워지며 어깨를 짓누르는 짐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극적인 사건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큰 싸움, 명백한 배신, 공개적인 이별은 필수가 아닙니다. 가장 파괴적인 관계는 조용히 진행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고통을 즉시 느끼기보다는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생존이 더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상실감만 남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지난 6개월 또는 지난 1년 동안 당신은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생각하는 방식, 습관, 말투 같은 것 말입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러웠던 것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지나요? 때로는 이러한 변화를 특정 사건 하나에만 국한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그 이유가 특정 사람이 아니라 관계가 만들어내는 분위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그 분위기를 조금씩 들이마시며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습니다. 융에 따르면 우리는 사건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노출되는 감정적 환경에 따라서도 변화합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당신에게 특정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분위기가 따뜻하면 마음을 열고 차가우면 움츠러들고 답답하면 점차 위축됩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는 보통 그걸 깨닫지 못하죠. 밖으로 나가서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되면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며칠 동안 혼자 지내고 나서 너무 피곤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피로는 거기서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닙니다. 훨씬 이전부터 쌓여온 것이죠. 칼 융에 따르면 관계가 자신에게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는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마음이 아닌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뇌는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방어 기제를 구축합니다. 하지만 몸은 솔직합니다.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가슴에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마음이 열리는 느낌인가요? 아니면 긴장감인가요? 휴대폰 화면에 그 사람의 이름이 뜰 때 기쁨을 느끼나요? 아니면 조용히 멀어지려는 마음이 드나요? 칼 융은 본능적인 반응이 말보다 훨씬 먼저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그 반응에 귀 기울이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어떤 관계가 당신을 지치게 한다면 그 사실을 깨닫는 과정은 갑작스러운 각성이 아니라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작은 신호들이 쌓여가는 결과일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드는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 않아 라는 느낌, 집에 돌아왔을 때 드는 왜 이렇게 힘들까 라는 질문, 잠들어 있는 동안 떠오르는 나는 했으면 좋겠다로 시작하는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은 무언가를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융은 이러한 신호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억누른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어지고 다른 형태로 다시 나타날 뿐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당신을 지치게 하는지 이해하는데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잠시 솔직해지는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조용히 앉아 마음을 열고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관계에 진정으로 집중하고 있는가? 만약 답을 알고 있다면 왜 아직도 기다리고 있나요?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지만 말할 용기가 없을 뿐입니다. 힘든 것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그 관계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놓아주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연애 관계에서 당신은 항상 먼저 연락하는 사람인가요? 잠깐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달을 되짚어 보세요. 누가 메시지를 보냈고, 누가 전화를 했고, 누가 당신을 생각했고, 누가 생각하지 않았나요? 때로는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답은 조용히 거기에 있지만 당신은 그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뿐입니다. 칼 융은 인간관계를 연구하면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불균형이 드러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미묘하고 은밀해서 당신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 있을 겁니다. 어쩌면 몇 년, 어쩌면 그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주고 상대방은 받습니다. 둘 다 이것을 삶의 규칙으로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둘 사이에는 하나의 패턴이 형성됩니다. 말없이 언급되지 않고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패턴 말입니다. 이 패턴이 계속되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 패턴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이해하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원래 이렇고 나는 이런 게 좋아 라고 스스로에게 납득시킵니다. 그들은 자기 희생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좋지만 항상 주기만 하는 것과 항상 받기만 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건강한 관계에서는 에너지가 상호적으로 흐릅니다. 한쪽은 변화하고 다른 쪽은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균형이 잡힙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관계는 성장하지 않고 멈춥니다. 한쪽은 짐을 지고 다른 쪽은 짐을 받게 됩니다. 짐을 지는 사람은 종종 스스로 이 사실을 인정하기 가장 어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당신을 찾아왔나요? 거의 항상 그렇습니다. 당신이 힘든 시기를 겪을 때 그 사람은 어디에 있었나요? 바로 대답하지 말고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항상 받기만 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쁜 사람인 것은 아닙니다. 칼 융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의식적으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이용해 내면의 공허함을 채웁니다. 그들은 자기 성찰이 부족합니다. 자신과 마주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시간을 주면 편히 쉬고 이야기를 들어주면 감정을 쏟아내고 해결책을 제시하면 그냥 지나쳐버립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반복될수록 더욱 깊이 뿌리내리고 결국 관계의 자연스러운 상태가 됩니다.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원래부터 이랬어 라는 말이 마음의 안락지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문을 제기한다는 것은 그 안락지대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벗어나지 않고서는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진정으로 자신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는 때때로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진실은 고통을 주지 않는 거짓말보다 장기적으로 훨씬 적은 피해를 남깁니다. 항상 돈을 쓰는 입장이 되는 것은 단순히 피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침묵하게 되거나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게 됩니다. 내가 더 많이 주면, 내가 더 인내심을 가지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의 덫은 위험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성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상호성이 없다면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잠시 한 발짝 물러서세요. 전화를 걸지 마세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마세요. 만남을 제한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당신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이 침묵 속에서 당신에 대해 궁금해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몇 달 후에 무언가 필요할 때에야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말이나 변명,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융에 따르면 인간 본성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압박을 받을 때 가장 잘 드러납니다. 편안할 때는 누구나 친절하고 이해심 많고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물러설 때, 무언가가 필요할 때, 당신이 취약한 상태일 때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그곳에서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보고 나서 그냥 그날 기분이 그랬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며 무시한다면 그것 또한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패턴입니다. 패턴은 우연이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대가를 치르는 쪽이라면 그것은 당신이 더 나은 사람, 더 관대한 사람, 더 이해심 많은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 패턴이 한 번도 깨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변화는 혼란 없이 찾아옵니다. 혼란을 일으키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패턴을 깨는 것이 두려운 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계속 잃어가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이미 선택은 내려진 것입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은 당신이 물러난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당신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주변에 남을 끊임없이 비판하는 사람이 있나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 몇 번이나 이야기했을까요? 변명이나 정당화 없이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에 대해서 말이죠. 아마도 그 횟수는 매우 적을 겁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이 타인에게서 가장 거슬리는 것은 종종 자신이 아직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 내면에 무언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단순히 겹치는 것도 아니죠. 인간의 마음은 내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을 외부에서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판단하는 것이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렇게 간단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칼 융은 가장 가혹한 심판자는 스스로를 가장 적게 들여다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당신 주변에 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심판은 당신에게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미묘하게 나타납니다. 가벼운 비판이나 농담처럼 말이죠. 그러다가 점점 더 잦아지고 결국에는 일상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평범함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칼 융에 따르면 끊임없이 비판받는 사람은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갑니다. 의견을 표현하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되고 결정을 공유하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라는 생각 때문에 흥분을 숨기게 됩니다. 무의식적으로 스스로를 고치고 다듬고 깎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극적인 순간은 없습니다. 그저 느리고 보이지 않는 침식만이 있을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보세요.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유로운 느낌이 드나요? 아니면 조심스러운 느낌이 드나요? 답이 금방 나온다면 아마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끊임없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의식적인 의도가 없습니다. 악의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그들의 행동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은 현실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의 내면 세계에 관심을 덜 기울일수록 외부 세계를 통제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타인을 판단하는 것은 일종의 통제 메커니즘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관계를 멀리하려는 시도입니다. 거리를 둔다고 해서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보이지 않게 될 뿐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가장 강력한 경우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당신을 비판하는 사람은 사실 당신을 직접 보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깨닫는 것은 많은 것을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비판이 당신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실수, 단점 혹은 부족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내면에서 해결하지 못한 무언가를 외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때때로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안도감을 느낀다고 해서 그 관계가 당신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는 분노가 아닌 명료함을 바탕으로 더 건강한 방식으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남을 끊임없이 판단하는 사람은 결국 당신도 특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정한 기준도 아니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조용히 당신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모든 행동, 모든 결정, 모든 선택은 그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그 기준을 통과하면 그날은 좋은 날입니다. 통과하지 못하면 한마디 한마디, 침묵 또는 따가운 눈길이 뒤따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그 기준을 내면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순간입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외부로부터 충분히 압박을 받는 사람은 어느 순간 내면의 목소리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목소리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은 외부의 목소리를 잠재우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징후를 일찍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변할지도 몰라 라고 기다리거나 모두가 저래라고 말하며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은 나중에 훨씬 더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뿐입니다. 끊임없이 남을 비판하고 모든 사람에게서 흠을 찾고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을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그런 시선 아래에서 당신의 본 모습을 지키는 데는 점점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을 지키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지쳐서요. 그리고 가장 조용한 상처는 바로 이 순간 자신을 방어할 힘조차 없어질 때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피로감은 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강한 척하려 애쓴 결과입니다. 때로는 가장 건강한 선택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당신을 다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예전에 아주 좋아했던 것이 있었나요? 음악 장르, 습관, 말하는 방식, 태도 등 무엇이든 될 수 있겠죠. 어느 순간 그것을 놓아버렸지만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짚어낼 수 없어요. 그냥 어느 날 문득 더 이상 그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마음속에 자리 잡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잃은 듯한 느낌이지만 무엇을 잃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죠.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의 가장 깊은 상실은 물건이나 관계가 아닙니다. 진정한 상실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실은 결코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한 걸음씩 알아차리지 못하게 다가옵니다. 누군가와 함께 보낸 시간은 당신을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거나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후자의 경우 거창한 사건은 없습니다. 그저 작은 타협들이 쌓여갈 뿐이죠. 사소해 보이는 결정들, 말하지 못한 생각들, 움츠러든 반응들, 마침내 뒤돌아보면 많은 것이 변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당신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어떻게 말했고, 무엇에 웃었고, 무엇에 관심을 가졌나요? 그 목록 중에서 지금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얼마나 되나요?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중심입니다. 배우거나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속한 것입니다. 이 중심이 온전하게 유지되는 한 주변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당신은 마치 실처럼 자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중심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관계에 있다면 그 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늘어집니다. 당장 끊어지지는 않지만 점점 가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늘어질수록 당신을 붙잡아두는 힘도 약해집니다. 이런 방해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대개는 그다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오히려 이런 식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말해도 관심을 받지 못합니다. 당신을 흥분시키는 주제는 무시당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는 경멸적인 반응에 부딪힙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이런 면은 여기서 공감을 얻지 못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은 살아남기 위해
그 메시지를 적용합니다. 그런 주제는 꺼내지 않고 흥분을 숨기고 그런 생각들을 마음속에만 간직하게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당신은 자신이 무엇을 숨기고 있었는지조차 잊어버립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이 자신을 충분히 표현할 수 없는 환경에 오래 머무르면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의심하게 됩니다. 위험한 것은 당신을 침묵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침묵 속에서 느끼는 불안감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온전히 자신을 표현할 수 있습니까?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느끼는 것을 보여주고 원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만약 대답이 때때로라면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순간들을 살펴보세요. 그 아니요의 순간들은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역할을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의도적으로 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환경의 요구에 따라 자신을 만들어갈 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마찰, 더 많은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력은 피곤한 일입니다. 결국 당신은 자신을 희생하면서 가장 적은 노력이 필요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의 끊임없는 적응은 적응이 아니라 소진입니다. 적응이란 자신을 보호하면서 환경과 균형을 이루는 것입니다. 탈진은 자기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균형을 찾으려는 시도입니다. 이 두 가지는 매우 다르지만 내면적으로는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을 때는 보통 외부에서 깨닫게 됩니다. 오랫동안 못 봤던 친구가 너 변했네. 예전엔 말도 많았는데. 예전엔 이런 생각도 안 했었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의 위험입니다. 정상에 휩싸여도 깨닫지 못합니다. 정상에 갇히게 되는 이유는 바로 정상처럼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자기 자신과 얼마나 가깝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고독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어떤 기분이 드나요? 편안하고 평화롭고 자기 자신과 화목한가요? 아니면 공허하고 불안하고 무언가를 채우고 싶어 하나요? 자기 자신과 편안한 사람은 고독을 결핍이 아니라 공간으로 경험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다면 그것 또한 중요한 단서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오랫동안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기대하는 모습에 맞춰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낸 후 당신은 얼마나 자기 자신다운 모습인가요? 이 질문이 다소 황당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당신을 성장하게 해준다면 당신은 더 생기 넘치고 더 개방적이며 더 안정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관계가 당신을 앗아간다면 당신은 피곤하고 멍해지고 어딘가 모르게 자기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합리화를 만들어내지만 몸은 솔직합니다. 당신의 몸에 귀 기울이세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실 너무 늦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 자체가 당신이 어딘가에는 여전히 자기 자신이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포기했던 음악 장르를 다시 시작하고 그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소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길이 바로 그런 작은 여정 속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언가가 자신에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놓아주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이렇게 말하지만 진정으로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은 드뭅니다. 때로는 아는 것과 느끼는 것 사이에 깊은 간극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무언가를 보지만 몸은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결국 몸이 이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칼 융도 이러한 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해롭다고 생각하는 관계를 왜 유지하는지에 대한 피상적인 해답을 찾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습관, 두려움, 중독과 같은 개념을 넘어 진정한 문제는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지치게 할 때 주변 사람들은 흔히 왜 아직도 그 관계에 머물러 있어?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순진해 보이지만 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머무르는 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떠나는데 구체적인 장애물은 없고 단지 의지력이 부족할 뿐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무의식적으로 학습해온 특정한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사랑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가르쳐 준 적은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관찰하고 느끼면서 그런 것들이 당신 안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서도 무의식적으로 그런 패턴들을 반복하죠. 이제 당신은 그 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마도 나는 그런 배경에서 자라지 않았는데 그게 나를 설명할 순 없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융은 단지 트라우마적인 과거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평범하고 흔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익숙한 것은 낯선 것보다 안전하게 느껴집니다. 관계가 익숙하게 느껴진다면 비록 힘들더라도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는 것보다 덜 두려울 수 있습니다. 놓아준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의미합니다. 불확실성은 인간의 정신에 가장 어려운 상황 중 하나입니다. 죄책감은 어떨까요? 그것 또한 큰 요인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은 대개 악의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줬고 진심으로 당신을 아꼈으며 힘든 시기에 당신 곁을 지켜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끊임없이 당신의 마음속에서 되살아납니다. 지금 일은 이미 극복했어 라고 생각하거나 그날이 얼마나 좋았는지 기억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칼 융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은 관계를 전체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으로 나누어 경험합니다. 좋았던 순간과 힘들었던 순간을 분리하는 것이죠. 관계를 끝내려고 할 때 좋았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이는 일종의 방어 기제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익숙한 것을 지키기 위해 작동하는 것이죠. 거리를 두려고 할 때 상대방의 반응을 계산하게 됩니다. 상처받을까? 오해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할까? 이러한 계산은 당신의 행동을 늦추고 때로는 완전히 멈추게 합니다. 당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당신이 이런 계산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인 계산은 아니지만 오랜 세월에 걸쳐 학습된 것입니다. 당신이 물러서면 상대방은 다가옵니다. 사과가 오고 마음이 누그러지고 예전처럼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시 돌아섭니다. 그리고 이 악순환은 다시 시작됩니다. 융은 이러한 악순환을 수없이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낯선 평화 속으로 발을 내딛기보다 익숙한 고통을 반복하는 것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인지 패턴일 뿐입니다. 이 패턴은 눈에 띄지 않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변하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희망은 매우 인간적인 것이며 완전히 무의미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은 자기 내면의 무언가를 자각할 때에만 변화합니다. 아무리 인내심을 갖고 이해심을 보이며 아무리 많은 이유를 제시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내면 세계에 간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자각은 그 사람 스스로에게서 나오거나 나오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놓아주는 것이 왜 그토록 어려운지에 대한 답은 한 가지로 요약될 수 없습니다. 습관, 죄책감, 희망, 두려움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융이 지적했듯이 훨씬 더 오래된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얼마나 강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신이 견고하다고 알고 자신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자신의 욕구를 진실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떠나는 것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떠나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떠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가려면 먼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헤어짐은 그 관계를 통해 쌓아온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뒤에 남겨두는 것은 어쩌면 진정한 자신의 삶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갔을 때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모르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을 겁니다. 지금 당신은 그 감정의 한가운데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는 매우 익숙한 상황입니다. 칼 융은 평생을 사람들의 삶에서 이러한 순간을 이해하는 데 바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각과 변화 사이의 거리를 과소평가하여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하지만
둘 다 효과가 없습니다. 융에 따르면 선택은 순식간에 일어나는 행동이 아닙니다. 선택은 방향입니다. 매일 더 명확해지는 느리고 꾸준한 방향 말입니다. 당신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딘가에서 시작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 속 관계들을 하나씩 돌아볼 때 어떤 관계에서 더 큰 만족감을 느끼나요? 단순히 채워진 것이 아니라 충만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채워짐은 일시적인 감정이며 강렬하게 왔다가 사라집니다. 충만함은 고요합니다.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당신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항상 가장 많이 웃어주거나 가장 많은 칭찬을 해주거나 가장 쉽게 당신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칼 융에 따르면 진정한 관계는 당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강점뿐 아니라 당신 스스로도 아직 깨닫지 못한 부분까지도 말이죠. 그런 시선 아래에서는 당신은 자신에게서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명확해지고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생각은 정리되고 목소리는 더 차분해지고 발걸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질문에 답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진심으로 들어주었을 뿐입니다. 진심으로 경청받는다는 것은 스스로는 듣지 못했던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그 느낌이 얼마나 드문지 알 것입니다. 융은 인간관계의 질이 자기 자신과의 거리에 정비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자기 자신과 거리를 둘수록 당신을 더욱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 가까울수록 당신을 가까이 있게 해주는 사람들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학습된 것입니다. 그리고 학습된 모든 것은 다시 학습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외로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에게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로 향할 때 진정으로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훨씬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은 누군가에게 채워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을 때 그들은 두려움이 아닌 선택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관계가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복잡한 분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 하나의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과 헤어진 후 당신은 자신에게 더 가까워졌습니까? 아니면 더 멀어졌습니까? 모든 관계에 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관계에 말입니다. 가족 관계, 오랜 친구 관계, 직장 관계 등 답은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당신을 이해해주고 있다는 것을, 반대로 아주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융에 따르면 자신을 더 잘 알수록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아는 것은 추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반응을 존중하며 자신의 필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사소해 보일지 몰라도 이러한 것들이 쌓이면 사람을 지탱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성장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당장 삶을 바꿔놓지는 않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1년 후 돌아봤을 때 더 충만하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다고 느낀다면 그 사람들은 당신의 좋은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솔직하게 다음 질문에 답해보세요.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은 더 나은 당신인가요? 아니면 덜 나은 당신인가요? 당신의 대답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으로 이번 영상은 끝입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보시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